예, 구로울의 윤건영 의원입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우리 외통위 상임위에서 계속 친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라는 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우선 두 번째로는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서해안 피격 사건은 9월 22일 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가 주고받았던 시기는 9월 8일과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주 내용은 수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주였습니다. 즉 9월 8일 날 태풍과 수해로 고통받는 그에 대한 걱정을 한 내용 속에서 앞서 이야기되었던 그런 생명 존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서해안 피격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의는 해외 재난 대응 매뉴얼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대한민국 국력이 커지면서 해외로 많은 분들이 나가십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많은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외교부가 대한민국 그 자체, 국가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매뉴얼 3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외국민 보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고요. 이게 올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실무 매뉴얼, 그 다음 행동 매뉴얼이고요. 실무 매뉴얼은 지금 연구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스텔라데이지오 사건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 가족을 언제 만나냐라는 겁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는 우리 강경화 장관께서 즉시 출국을 해서 바로 만나셨습니다. 다만 스텔라데이지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후에 외교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보면 신속 대응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피해자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바로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장관님 여기에 충분히 동의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거냐, 모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신속 대응팀 관련 내용. 우선 정보 전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월호 참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제가 앞서 예시를 들었던 3가지 매뉴얼에는 지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규정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아직은 안 돼 있다 그러면 분명히 반영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조금은 생경할 수도 있는데요. 모일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권리,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3가지 매뉴얼 중에 공이 연대할 수 있는 권리, 즉 모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가 피해자들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려면 이분들이 연대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스텔라데이지오 사례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당시에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 우리 정부가 정부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나름 훌륭하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신 수습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필요한 게 누구냐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신속대응팀에 1차로 가셨던 분들 중에는 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데, 즉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 줄까라는 지원 업무가 필요한데 그조차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최근에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 치료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인력들이 따라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 헝가리 선박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즉각 달려간 거에서는 그 뭐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중요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유가족보다도 먼저 그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협력 의지를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내무장관, 외교장관과 회담을 통해서 그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가족의 그 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그 조치가 최우선이다 하는 점은 뭐 그 이 위기 재난 대응에 있어서 뭐 가장 큰 철칙인 것 같습니다. 그 법률 자문은 그 저희가 헝가리 대사관에는 그 이 지원 인력이 없었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 오스트리아 공간에 그 법률 담당 주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파견되어서 유가족들과 끊임없이 협의를 하면서 법률 지원을 해드렸고요. 심리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대응팀이 1차로 파견될 때는 그 팀이 아니었습니다만 수일 내에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 그 깨닫게 되어서 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 시신 수습과 관련해서는 뭐 경찰이나 그런 전문가가 처음부터 필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1분만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부가 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를 해당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고 때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 시 이 관광이 늘어나면서 대형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얼마만큼 신속하게 전달하느냐,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신속 대응팀을 제대로 구성하느냐,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응 매뉴얼에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 잘 적극 반영토록 그 개정 작업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